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77년 데뷔해서 지금까지 거의 50년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가수, 배우, 라디오 DJ, 그리고 예능인까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겁니다. 바로 김창완입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신곡을 발표하고 전국 투어를 돌며 무대에서 기타를 치는 이 전설적인 아티스트. 그는 어떻게 반세기 가까이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70대가 된 지금도 왜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산울림의 리더이자 한국 대중문화에 살아있는 전설 김창완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4년생 김창완. 그는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곡가 김영광, 어머니는 성악가. 그야말로 음악이 흐르는 집안이었죠. 하지만 김창완이 선택한 음악은 클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틀즈와 사이먼 앤 가펑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은 트로트와 발라드가 주류였던 시대. 록이나 포크는 아직 생소한 장르였어요. 1977년 김창완은 두 동생 김창훈, 김창익과 함께 산울림을 결성합니다. 평균 나이 20대 초반의 세 형제. 이들이 한국 음악사를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1977년 발표한 데뷔곡 아니 벌써. 경쾌한 멜로디, 간결한 가사, 그리고 참신한 편곡. 당시로선 혁명적이었습니다.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에 환하게 밝았네. 이 단순하지만 강렬한 가사가 당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복잡한 수사나 어려운 단어 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담백하게 표현한 거죠. 산울림의 성공은 단순히 히트곡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8년 청춘, 1979년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1981년 회상, 1982년 너의 의미까지 매년 명곡을 쏟아냈죠. 특히 주목할 점은 김창완의 작곡 방식입니다. 그는 복잡한 코드 진행 대신 단순하고 명확한 멜로디를 추구했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는 대중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음악평론가들은 산울림을 한국형 팝록의 선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서구의 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 정서를 담은 록음악을 만든 거죠.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너의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이 너의 의미의 가사를 보세요. 철학적이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김창완 음악의 힘이에요. 산울림은 단순히 음악만 한 게 아닙니다. 동요 앨범도 여러 장 발표했어요. 산할아버지, 개구쟁이 같은 동요 히트곡들. 김창완은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에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2008년 막내 김창익이 세상을 떠납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산울림은 큰 충격에 빠졌고 사실상 해체되었죠. 김창완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산울림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울림 50주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창완 밴드를 꾸려 산울림의 음악 정신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어요. 1990년대 김창완은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합니다. 바로 라디오 DJ와 배우로의 변신이었죠. 1993년부터 MBC FM 별이 빛나는 밤의 DJ를 맡으면서 김창완은 새로운 팬층을 확보합니다. 그의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 센스 있는 멘트는 라디오 DJ의 교과서가 되었어요. 많은 후배 DJ들이 김창완의 진행 스타일을 롤모델로 삼았죠. 동시에 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넘버3, 라디오 스타, 응답하라 1988 등 음에 출연하면서 연기자로서의 입지도 다졌어요. 그리고 예능 1박 2일, 나는 가수다 등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하고 겸손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 덕분에 김창완은 세대를 초월한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50대 이상에게는 청춘의 상징, 젊은 세대에게는 쿨한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된 거죠. 2000년대 이후에도 김창완은 끊임없이 앨범을 발표하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2016년에는 김창완 밴드로 시간이라는 곡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2026년 1월 72세의 나이로 김창완 밴드의 새 싱글 세븐티를 발표합니다. 세븐티의 가사는 지금의 김창완을 나타내는 가슴 먹먹한 표현들이 가득 차 있죠.
한번 감상해 보시죠. 내 시간이 얼마일까 생각하니 그대에게 줄 수 있는 내 사랑이 얼마일까. 이룬 것 없이 욕심만 커져 여기저기 기웃대는 구경꾼처럼 장미 10번 필 수 있나? 봄눈 10번 볼 수 있나? 헤어보니 부질없이 눈물 나네. 낙엽지는 그 어느 날 들려오는 목소리는 가슴 속에 묻어뒀던 다정한 말. 모든 슬픔 사라지고 미운 마음 용서하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사랑하자. 잃은 살이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네. 언덕 내려가 빵집을 지나 동네 입구 널려있는 술집들처럼 늘 다니던 길에 70년이 있었네. 잃은 살이 이렇게 가벼운지 몰랐네. 떠가는 구름 해질녘 풍경, 가로등 밑 흘러가는 발걸음처럼 내가 걷던 길에 70년이 있었네. 잃은 살이 이렇게 허무한지 몰랐네. 못 가본 길에 70년이 있었네. 잃은 살이 이렇게 더섭는지 몰랐네. 새하얀 낮과 새카만 밤을 무심하게 흔들리는 시계추처럼 꿈속을 걷다. 70년이 흘렀네. 꿈속을 걷다. 70년이 흘렀네. 늘 다니던 길에 70년이 있었네. 이것이 바로 세븐티의 가사입니다. 정겹고도 소박한 언어로 삶을 반추하는 김창완의 목소리. 김창완은 이 곡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 제목을 70 혹은 70살로 할까 하다가 너무 노인네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세븐티로 했어요. 이 노래를 만들다 보니 과거 풋내나던 노래 청춘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청춘의 가사를 쓸 때만 해도 젊은 시절 주워들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청춘이 지나가면 아쉬워지겠지라는 당시의 발상은 풋내나지만 귀여웠죠. 제가 가진 시간관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세븐티는 6분이 넘는 긴 곡입니다. 포크, 발라드, 사이키델릭, 프로그레시브 록 등 다양한 장르가 녹아있어요. 무심하게 읊조리는 듯 하면서도 짙은 호소력을 지닌 보컬이 돋보이는 곡이죠. 김창완은 발매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청춘의 시간과 내가 임종을 맞이할 시간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너무나 공평합니다. 세븐티라고 하니까 노인의 회한으로만 받아들일까봐 걱정됐어요. 청춘의 시간 혹은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수록곡 사랑에는 흥겨운 팝록 장르의 곡인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방배중학교 학생들이 코러스로 참여했거든요. 김창완은 가수 지드래곤과 같은 콘서트에 출연했을 때 관객들의 떼창에 감명을 받아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일명 떼창용 곡이에요. 거친 변성기 아이들의 목소리도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과 녹음하고 같이 자장면을 먹었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72세 뮤지션이 중학생들과 짜장면을 먹으며 음악을 만드는 모습. 이게 바로 김창완입니다. 김창완은 반세기 음악 활동을 이어온 원동력으로 유목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같은 자리 잠자리를 펴지 않는다는 것, 어제의 나에게 안주해 있지 않겠다는 의미죠. 제가 작곡을 하든 캔버스 앞에 있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라는 허울이나 편견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침잠하듯 가라앉히는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루틴에서 벗어나는 순간 곡이 써지기도 하고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산울림이 저희 모태인 것은 틀림없지만 거기에만 앉아있지는 않겠습니다. 김창완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지드래곤, 이승윤, 밴드 터치들을 주목한다고 밝혔어요.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입니다. 이런 후배들이 제게 희망을 줍니다. 72세 선배가 젊은 후배들에게서 희망을 얻는다는 말. 이것이 김창완이 늙지 않는 비결인지도 모릅니다. 김창완은 지난 50여 년간 특히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산울림 시절 여러 장의 동요 앨범을 냈고 동시집 방이봉방방과 그림책 개구쟁이도 출판했어요. 2024년 12월에는 솔로 동요 웃음구멍 발표했습니다. 어른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린 시절에 보낸 순수한 그 시간을 오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아이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는 김창완의 철학이 담긴 거죠. 김창완은 코로나 시절의 경험도 털어놨습니다. 코로나19 시절에 무력감을 크게 느꼈어요. 예술이, 음악이 있으면 무엇 하나 사람들이 여기저기 앓다가 죽어가는 데라고 생각했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력감에서 절건져낸 것도 음악이었어요. 그때부터 음악도 공연도 열심히 했답니다. 2024년 12월 김창완 밴드는 서울 연세대, 대강당을 시작으로 강릉, 용인, 익산, 안산, 광주, 김해 등 전국을 도는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곡 세븐티를 포함해 청춘, 시간, 노인의 벤치 같은 기존 발표곡, 그리고 연주곡까지 총 8곡을 라이브로 들려줬어요. 김창완의 음악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시간입니다. 40년이 지난 2016년 그는 시간이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 담긴 곡이었죠. 그리고 2026년 세븐티, 이제 그는 시간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또 세븐티가 나오던 그날도 다 똑같이 소중한 하루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순간도 곡이 탄생하는 순간만큼 영광스럽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김창완의 시간과는 이렇게 진화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청춘 예찬에서 중년의 회상과 성찰을 거쳐 노년의 달관과 감사로, 하지만 그 어느 단계에서도 그는 삶을 긍정했고 현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김창완의 음악은 시대를 넘어 계속 사랑받고 있습니다. BTS, 아이유, 장범준 등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산울림의 곡을 리메이크하거나 김창완을 롤모델로 언급했어요. 특히 아이유의 너의 의미 리메이크는 원곡의 감성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큰 사랑을 받았죠. 놀라운 건 40년이 넘은 산울림의 곡들이 지금도 음원 차트에 오른다는 겁니다. 청춘, 너의 의미, 회상 같은 곡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어요. 김창완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마음에 와닿아야 해요. 이 철학이 그의 음악이 세대를 초월하는 이유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게 바로 김창완의 음악이에요. 많은 뮤지션들이 김창완을 한국 대중음악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그의 음악을 들으며 자랐고 그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 김창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977년 데뷔해서 2026년까지 거의 50년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위대한 아티스트. 그는 단순히 오래 활동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면서 시대와 호흡해왔습니다. 가수, 배우, DJ, 예능인, 동화작가, 화가까지 무엇을 하든 김창완은 김창완다웠습니다. 진정성 있고 프로페셔널하고 그리고 늘 겸손했죠. 그의 음악이 50년 가까이 사랑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김창완은 말합니다. 어제의 나에게 안주하지 않겠다. 같은 자리에 잠자리를 펴지 않는 유목민처럼 살겠다. 72세의 나이에도 새 앨범을 내고 전국 투어를 돌고 중학생들과 짜장면을 먹으며 음악을 만드는 김창완. 그는 여전히 청춘입니다. 아름다웠던 청춘의 시간과 내가 임종을 맞이할 시간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시간은 너무나 공평하다. 그의 말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평등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겠죠. 김창완은 그 시간을 음악으로, 사랑으로, 도전으로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김창완의 노래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청춘하세요.